안녕하세요. 한국성심리교육센터 대표 홍희정입니다. 자기 공부를 가르치는 편말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를 김치녀나 한남이라고 부르는 등 최근 들어 서로를 혐오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부르거나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멸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여자들도 있는 등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일부 여자들의 남자에 대한 혐오는 점점 극단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희정TV 시즌1 마지막 편에서는 특별히 어떤 여자들이 왜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도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가 됐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50년 넘게 사람 공부를 하고 있고 40년 넘도록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누구를 불러? 사람 공부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지난 약 20년 동안 연 인원 7, 8만 명의 나를 알고 싶다, 나를 찾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을 상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중에 페미니스트인 여자들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최소한 수백 명은 될 거야. 그렇다고 그 여자들과 뭐 페미니즘이나 남자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엄마와의 그 애증이나 다른 정신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녀들이 앉아 심지어 남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네, 그런 여자들은 도대체 왜 남자를 혐오하던가요? 그런데 먼저 알아둘 사실은 우리나라 이 여자들이 그 남자 혐오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야. 내 기억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여성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TV에 나와서 아주 악에 바친 목소리로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제까지 남자들에게 상처받고 억눌리기만 하고 살았다면서 남자와 여자를 편가르기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그 싸움을 부추기던 미친년이 여럿 있었거든. 그런가요? 그나저나 말씀 좀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이 전통적으로 남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압받으면서 살아온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여자들의 남자 혐오가 좀 지나치기는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 예. 지금도 많은 여자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자신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가부장적이라면서 이제 투덜대는 여자가 적잖게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돼. 그런데 막상 남자의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들 중에는 남자를 혐오하는 여자는 사실 드물어. 왜냐하면 그런 여자들은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남자를 혐오할 생각도 못하는 여자들이 흔하거든. 그래요? 그럼 주로 어떤 여자들이 남자를 혐오하던가요?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주입된 여자들. 한 예로 어떤 여자가 남자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수많은 여자들이 자신도 언젠가 남자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는데 바로 그런 여자들 중에 페미니스트 등에 남자를 무턱대고 혐오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이해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에게 겁이 날 때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남자를 혐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의 피해의식은 며칠 지나면 곧 사라지잖아요. 사실 주입된 피해의식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엄마로부터 주입받는 피해의식인데, 쉽게 말하면 엄마는 네 아버지 때문에 불행해졌다. 네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 한다. 이런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엄마들이 자식에게 심어주는 피해의식을 말하는 거거든. 바로 이런 피해의식에 잔뜩 찌든 여자들 중에 페미니스트이거나 남자를 혐오하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있었어.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런 험담 때문에 자식이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그럼 먼저 누구인가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사람은 험담의 대상에 대하여 점점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돼.
엄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들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과는 상관없이 그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어.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엄마에게서 그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수없이 듣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는 엄마를 가해하는 몹시 사악한 가해자요. 엄마는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네. 더구나 엄마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야. 왜냐?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데다가 어릴 때도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잖아.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해코지를 당한다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감이나 거부감 혹은 적대감을 안 가질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 피해의식이 무슨 상관이 있죠? 엄마의 험담을 들으면서 수많은 자식들이 동시에 하는 생각이 나도 아버지한테 언젠가 같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막상 아버지한테 오직 사랑만 받았는데도 뭐 싫은 소리 한마디 들은 적도 없는데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완전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시달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엄마한테 훨씬 많이 상처받고 억눌리는데도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여자는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왜 남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죠? 어려운 거 묻네. 원래 여자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이성이야. 그리고 가장 처음 경험하는 이성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자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이성, 즉 남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거부감이나 반감 혹은 적대감을 가지면 다른 모든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감정, 즉 반감이나 거부감이나 적대감 등을 갖기 매우 쉬워. 이게 바로 남자를 혐오하는 원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험담을 들으면서 가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남자들에게도 이어지고 그 결과 남자를 혐오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머니에게 주입받은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자를 혐오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인 그 여자들은 거의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엄마에 의해 그렇게 길들여진 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게 1차 원인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엄마의 험담을 들으면서 자란 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엄마처럼 나약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혹은 자기 삶을 살고 싶다면서 엄마로부터 주입받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려고 그 안간힘을 쓴 여자도 극히 일부 있거든.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노력을 안 해요. 이것이 적지 않은 여자들이 그 남자를 혐오하는 등의 그 페미니스트가 되는 2차 원인이거든.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남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의 어머니들은 실제로 남편에게 피해를 받았으니까 어린 자식한테도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어머니들이 딸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물론 그 중에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여자도 적잖게 있겠지. 하지만 TV에서 방송되는 각종 상담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만 잔뜩 받고 있는데도 무턱대고 남탓만 하는 그 못된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 자식들에게 남편에 대한 험담을 마구 누르는 엄마도 결코 적지 않게 했거든. 따라서 결코 적지 않은 엄마들이 자신의 못된 성질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마구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설마 그럴 리가요. 자식이 아빠랑 원수가 되길 바라는 엄마도 있을까요? 그런 의도가 없어도 결과는 그런데 뭐. 아무튼 대다수 국회의원들처럼 성질이 더러운 인간들은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무턱대고 남탓만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 그 중에서도 성질이 더러운 여자들은 주로
남자친구나 그 남편 등의 남자를 탓하는데 심지어 지가 잘못해놓고도 무턱대고 남자를 탓하더라고. 그런데 엄마들 중에도 이런 성질이 몹시 더러운 여자가 많이 있어. 바꿔 말하면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는 아내들 중에는 실제로는 남편과 자식에게 무지막지한 가해자인 여자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성질이 더러운 아내들 때문에 자식에게 그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받고 있는 아버지도 적지 않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나한테 분명히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미워할까요? 이렇게 묻는 자식들도 있었다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성질이 더러운 어머니들의 딸들은 무작정 남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네요. 그렇지. 극성스러운 페미니스트일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지. 그런데 극성스러운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남자를 사귀고 싶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남자를 사귀는 여자들도 있던데 이런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페미니스트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말을 마구 떠들 만큼 거의 자기 무슨 덩어리야. 한마디로 그런 여자들은 자신의 엄마에 의해서 정신 이상자로 키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많이 불안정하다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돼. 배신만 당해요. 그럼 그런 여자들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자에게 그 거부감이나 반감 혹은 적대감을 가진 여자들은 거의 자존감이 매우 약해. 정확하게는 성적인 자부심이 매우 약하다고. 왜냐하면 그 엄마의 불평에 시달리면서 참 내가 여자인 게 싫다. 뭐 이렇게 여자로서 충분한 자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니 성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조금만 한다면 훨씬 나아지겠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네, 이제까지 적지 않은 여자들이 남자를 혐오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도 남자를 혐오하는 여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많이 익숙한데, 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무척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지 홍의정TV 시즌1의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가 페미니스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 홍의정TV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페미니 중에는 쿵카이가 많이 있던데 그건 왜 그래요? 흔히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찐다고 말하지만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물질 대사 이상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신진대사 이상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상처받고 억눌리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페미니스트들 중에 뚱뚱한 여자가 많다는 것은 그렇게 될 만큼 오랫동안 상처받고 억눌린 여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페미니스트들 중에 어려서부터 엄마 등의 주변 사람들한테 잔뜩 상처받고 억눌린 여자가 많으리라고 짐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녀들의 몸매 때문입니다.